안녕하세요. 개미디렉큐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외국인들은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어제 1950선으로 내려갔던 지수는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960선 위로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저점이 1961포인트, 고점이 1969포인트, 그러니까 1960선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상승폭은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수급량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현재 1,4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 물량은 1,100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매수로 흐름을 바꾸면서 34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올랐었던 통신, 전기, 가스 업종은 오늘 하락하고 있고요. 대신 철강, 금속, 은행주들이 기관의 매수 속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9포인트 오른 1,96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힘으로 반등해서 490선 위에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21선 위로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수급량을 살펴보면 역시 기관 쪽에서 3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입니다. 개인의 매도 물량이 300억 원, 외국인 쪽에서는 18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오늘장 관망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7포인트 가까이 오른 49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유럽 정치 불안 요소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나흘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1,134원과 1,136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130원대 중반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원 30전 내린 1,136원 2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고요. 이 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전화번호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2613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와 전화 모두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으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구체적인 시황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에 길계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하면서 상승폭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돌아오게 할 만한 모멘텀은 과연 없는 걸까요? 오늘장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금일도 외국인들이 한 1,467억가량, 1,500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일자부터 보시면 전일 증시는 한 30여 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 매도가 좀 추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금일도 이러한 매도 규모로 볼 때는 추세적인 매도인가에 대한 심증이 조금 굳어질 수도 있다고는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매도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전일자에도 30여 포인트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776계약에 불과했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은 1,500억가량 매도를 하고 있지만 선물은 3,200계약 정도로 강한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탠스 자체가 완전 매도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단순한 주시장 내부의 수급만으로는 외국인 매도세를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일 외국인 매도와 유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에 국채 선물 시장에서 1만 계약 이상대의 강력한 국채 선물 순매수를 좀 단행한 케이스가 잦아졌는데요. 지난 주말부터서 형성되기 시작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좀 고삐를 더더욱 당기는 그런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주말부터서 불안한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프랑스의 좌파 정부의 등장 그리고 또 유로존의 긴축성 전선의 불안함이 느껴지는 그리스의 집권당의 선거 패배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을 심하게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것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신중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주식 현물을 매도하고 한국물 채권을 순매수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국내 기관들은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 구조가 굉장히 확고한 추세였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 변동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마도 채권 시장의 프라이머리 딜레이인 국내 기관들이 채권 시장의 포지션을 숏으로 강하게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은 한쪽으로 항상 쏠려 있으면 이 시장을 이용해서 강하게 드라이빙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최근에 국제 선물을 롱 포지션으로 드라이브하면서 국내 기관들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은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주식 현물 시장의 움직임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외국인의 매도 스탠스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채권 순매수로 기관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져 있기 때문에 금일도 기관의 어떤 움직임 자체는 순매수 규모도 굉장히 약하고 수급 자체적으로 외국인의 일변도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분석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 지표 발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금리 변동성에 예의를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채권 시장에 외국인이 드라이빙하는 그 수급 요인으로 볼 때는 금일주에도 이제 금통위가 열릴 예정이고 이러한 여건들을 봤을 때는 금일 같은 경우에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삼성 SDI라든지 삼성 테크인, 대덕 GDS 이렇게 IT 관련들이 좀 눈에 띄긴 하는데요. 원래 IT와 자동차 쪽의 업종들은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금일 상승 퍼센테이지가 강하다 그래서 그렇게 특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일 시장의 특징적인 요인들을 보면 현대산업기업이라든지 삼성물산, KB금융, 우리금융, 기업은행 이렇게 건설업종과 금융업종의 상승이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데요. 간혹 그동안 금융주만 살아있다면 시장은 답답한 박스권을 좀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드려왔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외국인의 현물 매도 스탠스와 함께 국제선물시장의 순매수 기조로 보면 국내 금융주에 대한 기도를 좀 소폭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요.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금융주들이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금통에서 당장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만 줄 수 있다 그러면 국내 업종별로 보면 금융주나 건설주들에 대한 저점 매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판단하는데요. 만약에 금리 인하 스탠스 기조가 엿보인다 그러면 은행권은 예금금리 인하로 지급 부담이 좀 완화되게 될 거고요. 당장 여신금리는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대 마진 폭이 상당히 커지면서 순이자 마진율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권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로 유동성 확보가 좀 쉬워지고 부채 부담 축소와 함께 사업 확장의 기회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약에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조금 나타난다 그러면 금융주와 건설주 쪽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금통위 결과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고 현재 외국인의 매도 스탠스는 조금 엿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기조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말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면서 금융주와 건설주들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주와 건설주 관심 투자라는 의견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마 일주일 중에 가장 길게 느껴지는 게 화요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오늘 그래서 힘내시라고요. 더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정동웅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매수하신 종목명 그리고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네,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씩씩하신 거 보니까 계속 보유하신 종목도 굉장히 건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다른데 물로 묻고 그 NDP 좀 들어갔습니다. 네?
다른데 물 많이 먹고, 예. 예. 현대 EP를, 현대 EP요. 예, 현대 EP 5,740원에 100% 들어갔습니다. 네, 현대 EP 5,740원의 비중이 100%. 다른 종목으로 많이 손실을 난 다음에 어렵게 잡은 종목이 현대 EP인데요. 아버님, 근데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신 거예요? 부산 금정구입니다. 네, 어쩐지 억양이요. 아버님 억양이 굉장히 정겨웠습니다. 자, 현대 EP 살펴볼게요. 포트폴리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현대 EP 한 종목 보유 중이신데요. 5,740원에 매수하셨대요. 매수하신 가격 부분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될 것 같고요. 비중은 100%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아버님 전화 끊지 마시고요. 전문가님과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님 오랜만에 부산 분 만나보네요. 네, 오랜만에 전화 연결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습니다. 뭐 아버님한테 고생이 더 많으십니다. 일단은 부산에서 전화 주셔가지고 일단은 뭐 고향분 만나서 저는 반갑고요. 예, 일단 감사합니다. 수익도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식한 지 오래되셨죠? 한 12년 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근데 네. 저하고 좀 비슷하시네요. 제가. 그래서, 참 경력만큼이나 조금 수익도 많이 나면은 참 좋을 텐데, 그게 많이 어려시죠? 예. 참, 그게 참 창내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모두 고민이고, 저도 마찬가지 고민이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수익이 나면서 조금 어쨌든 좀 많이 웃을 수 있는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종목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많이 덥죠, 부산도? 예, 많이 덥습니다. 네, 더위 조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이 현대EP, 이게 최근에 혹시 사신 겁니까? 예. 한 3일 됐는가, 예? 일단은 사신 이유가 혹시 많이 빠졌으니까 사신 거 맞으시죠? 예, 현대, 지분도 많이 가 있고요. 현대, 네. 뭡니까? 산업개발인가? 거기에서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리저리 샀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보시고 사신 것 같네요. 근데 사신 타이밍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3일 전에 사셨다면 그 타이밍도 조금은 사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인 건 같아요. 예, 제가 들어갈 때 쌍바닥을 보고 들어갔거든요. 이야, 역시 잘 하시네요. 왜 전화 안 주셔도 되겠구만.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으면 왜 더 전화 주시고 그러세요? 일단 잘 하셨고요. 자, 예. 그럼 일단 쌍바닥 보고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러면은 이제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쌍바닥 만들고 위쪽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만 보면 되겠지요. 예. 쌍바닥 만들어 가지고 반등을 주면은 계속 갖고 가면 되는 것이고. 예, 그게 아니라 쌍바닥 1차 목표가고, 예. 1차 목표가고, 2차 목표가 좀 정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쌍바닥을 만들고 소위 말하는 그런 이중바닥 만들고 올라가면은 뭐 계속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게 하면 예, 그냥 또 5,600원 아래쪽에 5,700원이라 봐야 되겠죠. 5,600원이라 봐야 되겠죠. 예. 요거 깨면은 매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 예. 주면 되겠죠. 근데 예, 중요한 건 이게 쌍바닥을 만들까 아니면은 빠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언급을 하셨듯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쌍바닥이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 놓고 봐도 이게 지금 현재 큰 틀에서도 이게 쌍바닥입니다. 예. 가격대 지지받는 가격이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현대P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현대P가 항상 잘 갈 때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예를 들면 이게 작년 12월 달부터 이게 3월 달까지 잘 올라갔거든요. 예. 잘 올라갔는데 이게 항상 올라갈 때는 핑계거리가 있어요. 예. 핑계거리가, 예. 그게 뭐냐면은 항상 실적 얘기가 나와요. 예. 이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이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112억에서 231억, 238억. 예. 더블 났죠, 실적이.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작년에 작년 초에 또 상당히 잘 갔지 않습니까? 4월 달에. 예. 이때 당시에도 분기 영업이익이 그전 4분기에서 1분기 넘어가게 되면서 분기 순이익이 더블이 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 항상 요 종목이 잘 가파르게 올라갈 때 보면 항상 실적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1분기 때 실적이, 잠시만요. 이게 1분기 실적이 얼마나 왔냐면, 자, 1분기 실적이 지금 58억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음 2분기죠.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니까 2분기 때 실적이 예. 잘 나올 것이라 잘 안 나올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온지 안 나온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리가. 예,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요 종목은 다시 그 올해 1월 달처럼 올 1월 달에서 3월 달에 올라갔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면은 요 1,600원 자리를 깰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시긴 잘 사셨는데 그만큼 손절매도 빨라야 되고 그리고 판단도 빨리 하셔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그 2분기 때 실적이 예. 1분기 같은 경우 자동차 그 현대차 기아차가 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이전에 그 실적 회복치만큼의 어떤 실적은 안 나왔거든요. 어떻게 예. 본다면은. 그래서 예. 2분기 때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현재 실적이 2조 그리고 1조 넘는 그런 영업이익이 나온지 확인이 되고 요게 그거만큼의 실적에 부응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일단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100% 정말 화끈하게 들어가셨는데요. 예. 이게 비중이 큰 만큼 손절매도 빨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예. 요건 딴 거 필요 없이 일단은 그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만 할게요. 5,600원 손절 라인 형성을 하시고요. 예. 손절 하시고 여기서 쌍바닥 주면은 갖고 가고 안 주면은 그냥 5,600원에 손절한다 그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음 이제 4월달, 5월달, 5월달이고 이제 6월달이죠. 다음 달 되면 이제 실적 얘기 나올 때 조금씩 됐거든요. 한 5월 중순 지나면 실적 얘기 이제 나올 거예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그때 지금 제 생각에 5,600원 안 깼으면 좋겠는데 5,600원 안 깨는 선에서 일단 5월달 중순 넘어갈 때 실적 얘기 나올 때 1분기보다 많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갖고 가는 거고 예. 그게 아니라 실적이 1분기보다 뭐 소폭 성장하거나 아니면 1분기에 못 미친다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 되겠죠. 예, 예. 이제 결론이 나왔죠, 아버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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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일단 뭐 제가 예. 많이 말씀을 드리면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판단으로 예, 아버님 판단하고 아니라 예. 제가 말씀드린 예.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대응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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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제가 감사하죠. 예, 예, 예.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첫 예, 번째 전화는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상담을 받아보다 보면요. 부산 분들은 100%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화끈하셔서 그런가? 자,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116번님께서요. 전문가님 두 분과 앵커님 항상 서울경제 방송 듣고 도움 많이 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콕 집어서 개미들의 큐라고 말씀해 주셔도 고마울 것 같은데. 자, 또 문자가 왔네요. 오늘 문자가 많이 들어와요. 1827번님, 개미큐 너무 재미없게 잘 보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재미있게가 오타난 게 아닐까. 그리고 보람씨 너무 이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메이크업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3832번님. 49분에 제가 이 방송 스탠바이 할 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GS건설입니다. 10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목표가 손절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요. 정동웅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예, 알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면은 예, GS건설은 국내 3위의 종합 건설 업체입니다. 근데 건설 업체는 전형적인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을 좀 확실히 봐야 될 텐데 최근에 수주 상황을 보면은 사우디에 이제 페트로라빅 프로젝트를 수주가 거의 확실시된다고 이렇게 해외 매체에서 나왔는데 페트로라빅 프로젝트는 사우디에서 하는 3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공사입니다. 30억 달러면은 약 3조가 넘는 규모인데 30억 달러 중에서 20억 달러까지는 GS건설이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큰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올해 실적도 전년도와 많이 다르지 않고 전년도와 비슷한 순이익 기준으로 4천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형 수주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4천억 기준이면은 올해 예상 PER이 약 10배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뭐 삼성전자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올해 예상 PER이 뭐 10배도 안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7배, 8배 이성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전차 분단이 잘 나가는 건데 이런 GS 건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뭐 유럽 다시 재무 악화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GS건설은 당분간은 크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네. 만약에 실적이 1분기에 예상치대로 나오고 만약에 올해도 예상치대로 뭐 4천억 정도의 예상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많이 10만 원 이상까지 가기는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뭐 일봉이나 주봉은 다 깨고 내려왔고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120월선까지 이제 가까이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120월선을 터치하고 다시 반등을 준다 그러면 반등하실 때 전량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만약에 이게 121선이 깨진다 그러면 그때는 전량 손절하시는 게 맞고 예. 만약에 반등을 한다 그러면 반등을 보시고 또 손절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네.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2, 3분 121선 놓여 있는 가격대가 정확히 어느 가격대죠? 120월선이면 월선이면은 한 7만 1,000원대거든요. 지금보다 네. 약 한 10% 정도 더 하락한 가격인데 너무 지금 손실폭이 크셔서 지금 당장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만약 120월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준다 그러면 그때 다시 매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수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하면은 한 9만 원까지는 보고서 다시 매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GS건설 상담 내용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이즈 인터넷 들어왔는데요. 100% 매수 가격은 오늘장 시초가로 잡으셨대요.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하시는데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네오이즈 인터넷 오늘 한 5% 정도 오르는데 시초가로 잡으셨으면 이미 좀 수익이 나고 계신데요. 네, 오늘 시초가 수익 날까요? 수익 났는데 더 무슨 많은 수익이 날까요? 이런 오늘 일부러 질문이겠죠? 짜고 한 것 같다고 또 연속으로 또 100%가 들어왔네요. 이상하네 좀. 이분도 무선분인가 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이 날까요?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났는데 자 일단 추가적 수익은 일단 5%가 낮고 시초가 샀기 때문에 5%가 수익이 낮고 더 중요한 네. 것은 더 수익이 날까 안 날까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하시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차트 쪽에서 제가 적어가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게 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음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피망이라는 게임 아직 기억하세요? 네. 안 하시죠, 근데? 예.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앵커님한테 왜 물어봤냐면, 지금 스마트폰 게임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옛날에 많이 했던 피망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대표적인 인터넷 게임들을 지금 현재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부분은 현재 기대할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음원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요게 좀 주가가 좀 들썩거리는 게 이유가, 요 회사가 지금 SM의 음원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SM이 조금 주가가 들썩이다 보니까, 요 회사의 어떤 음원을 유통하고 있는 네오이즈 인터넷의 어떤 주가가 지금 현재 조금은 들썩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SM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와 좀 동반해서 요 회사의 어떤 주가가 계속해서 같이 올라가줄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SM의 주가를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SM의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요 회사는 좀 더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 가능성으로 좀 남겨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회사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반등의 어떤 제한폭이 있지만 아래쪽으로 봤을 때 12,000원을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반기에서는 계속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만약에 다시 한번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충분히 나설 수 있을 만한 어떤 정석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은 제가 12,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위쪽도 중요하겠죠. 위쪽도 중요한데 위쪽이 지금 현재 최근에 어디가 저항입니까? 15,000원의 가격대가 지금 현재 저항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SM의 주가 차트를 계속해서 보세요. SM에 왜 봐야 되냐면 SM의 음원을 이 회사가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SM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서 이 회사가 15,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일단 추가적으로 한번 계속해서 가 보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15,000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장을 받게 된다면은
전략이 다시 한번 나오죠. 12,000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면서 박스권 전략 이렇게 나눠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수익 나고 있는 네오이즈 인터넷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더존 비즈온이 들어왔습니다. 445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매수 가격은 일단 19,500원이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면 2010년도 말 정도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앞에 일자만으로 좀 빠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19,500원의 비중은 90%입니다. 일단 이렇게 상담을 드릴게요. 더존 비즈온입니다. 만약에 19,500원에 매수하셨으면 더 친절히 상담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더존 비즈원이라는 회사는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기업 회계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 회계 연말 정산이 많은 기업 회계는 이제 사업 보고서를 연말에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나 그리고 1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더존 비즈원이 2만 원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400원까지 내려왔는데 그 이유는 2010년에 실적을 보시면 아무래도 2010년에 순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다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00억 그리고 순이익이 200억을 기록했었는데 2011년에 그 순이익이 50억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근데 네. 올해 나오는 전망치나 그리고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순이익 기준으로는 한 47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실적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올해 순이익 기준 190억 정도 한다고 치면은 19,000원까지는 솔직히 가기 힘들다고 판단되고 만 원 이상에서 한 13,000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이 2, 3분기까지 이어진다는 가정을 드렸거든요. 근데 더존 비즈원 같은 경우는 1분기나 4분기 실적이 좀 성수기이고 2분기나 3분기가 좀 비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회사의 주담을 괴롭혀서라도 네. 빨리 알아내시던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셔서 2분기 실적을 좀 아신 다음에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실적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10,000원에서 13,000원까지는 그냥 보유를 하셨다가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2분기 실적이 다시 바닥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8,000-9,000원에서는 다시 손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부정적인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 가격 회복, 그러니까 회복보다는 손실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P 시스템이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014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14,457원이고요. 비중은 50%. 조금 회복을 했는데요. 매수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요? 하시는데 AP 시스템 오늘 많이 올라요. OLED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한 AP 시스템도 제 기억으로 한 11% 정도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그 AP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금 ICD 그리고 LDT 덕산화 메탈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강한 시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그 특히나 OLED 쪽으로 지금 이제 반등을 주는 이유를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뉴스를 제가 놓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저 단기적인 시세일 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참 이거 업종 지금 한 종목이 아니라 업종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반등을 준다는 거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현재 대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12%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가 14,4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내일까지 오늘 그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LP 시스템 지금 반등주죠. 그리고 덕산화의 메탈 볼게요. 덕산화 메탈도 지금 OLED 관련주 지금 4% 정도 강하게 뜨는데 그리고 그 스몰캡일수록 이제 시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제 LDT도 지금 마찬가지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금호전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호전기는 조금 힘이 약하네요. 어쨌든 ICD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6.6% 정도의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테라세미콘. 자, 테라세미콘도 지금 이제 6%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OLED 전체적으로 이제 강세예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고 지금 이제 11% 정도 강세 보이게 되면서 이제 거래량까지 동반적으로 유발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한 2달 정도 거래량을 돌파하는 그런 거래량이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내일 쪽에서 2차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그 반등 준다고 해서 너무 서둘러 팔지 마시고요. 조금 이럴 때서 조금 냉정해야 되니까 일단 내일 쪽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오늘 저녁에는 지금 뉴스가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그런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의뢰를 하신 다음에 추가적인 대처 사항을 마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 없는 어떤 그
강한 흐름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유가 나오면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없기 때문에 오늘쪽에서 이유가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까지 일단 그 기술적으로 봐도 매수가는 갈 것 같으니까 일단 추가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AP 시스템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화 주신 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전화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예, 한국가스공사. 네, 한국가스공사 많이 올랐는데 매수 가격이 궁금합니다. 예, 37,600원에 20% 가지고 어우. 있습니다. 수익 중이시네요. 예, 네, 그렇게 됐네요. 예. 겸손하셔라. 축하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 37,600원에 매수하시고 비중이 25%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 75%는 뭐 다른 종목들과 현금으로 보유하실 것 같아요. 비중을 보니까요. 예, 다른 종목 두 종목 더 들어가 있고요. 네. 현금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궁금하신 상담 받으실 종목은 한국가스공사고요.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네, 한국가스공사 보유 중이신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37,600원, 비중은 25%, 나머지 기타 종목들과 현금으로 75% 보유 중이신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이미 수익 중이잖아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솔직히 좀 더 들어가고 싶거든요. 예, 지금 그런 좀 추가 부분에.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건가 봐요. 예, 네. 그런데 전고점 부분에서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서 지금이 추가 매수 타이밍일 것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옆에 그런 부분이 계신- 가장 궁금하고요. 예, 네. 정동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같이 예.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예. 네. 한국가스공사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투입 중이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하신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되시죠? 두 번에 걸쳐 들어갔어요. 처음에 뭐 운 좋게 제 저점을 잡았고요. 예. 그 다음에 양봉 한 번 크게 났잖아요. 3월 달에요. 네네네. 그 후에 눌릴 때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럼 예. 들어가신 지 이제 올해 들어가셨다는 말이죠? 예. 그럼 뭐 단기간에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신 편인데, 최근 장에 비하면은 우선 예. 간략하게 뭐 한국가스공사가 뭐 하는 데는 뭐 우리나라 공기업으로서 뭐 100%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천천히 설명드릴 텐데, 투자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자산 가치의 레벨업 기대감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10%를 보유한 이제 모잠비크라는 사 광구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대형 가스전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자산 가치의 레벨업으로 기대감으로 접근하냐? 바로 사 광구 옆에 바로 1 광구가 있는데 해외 기업의 8.5%를 들고 있는데 그거를 지분을 매각한다 내놨더니 이 지분 가치만 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인 동사가 보유한 사광구의 10% 지분 가치도 2조 원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산 가치주로 밸류로 부각받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해외에서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유전 개발에서 생산량이 점차 확대되면서 동사가 확보한 물량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만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수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뭐 수익이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미얀마 가스전에서 동사가 이제 또 8%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년 4월인가 5월, 6월 한 2분기쯤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의 요금 인상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미주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현재 4조 5천억이 넘는 수준입니다. 4조 5천억이라 하면은 회사를 위협하는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겨울에 도시가스 요금도 올라가고 또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아지면 실적도 좋아질 것인데, 지금 매매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한국가스공사는 전형적으로 이제 계절성이 뚜렷한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겨울이니까 4분기랑 1분기에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오고,
여름이나 가을인 2, 3분기가 아무래도 난방비가 덜 나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는데 2분기와 3분기는 비수기로서 이제 실적이 좀 꺾일 게 분명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2, 3분기에 실적이 나오고 하락하면은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지금 뭐 15%에서 20% 정도 수익권에 계신데, 지금 가격에서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지금 가격에서 매도를 하고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그 실적 하락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때 재매수를 해서 성수기인 또 4분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처럼 계절성이 뚜렷한 기업이 있거든요. 예. 이런 기업은 투자할 때 간단합니다. 만약에 여름이 성수기다 그러면은 겨울에 떨어졌을 때 사놓고 여름에 팔고 이런 식으로만 투자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가스공사만 매매를 하신다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추천드리는 전략이고, 재매수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때쯤에 한번 하락하면은 재매수를 해서 4분기나 내년 1분기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도하는 게 가장 나은가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걸 보고 보유하기에는 좀, 주식이란 게 어차피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뭐 지금 수익권인데 매도 안 하시기에는 지금 안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렇게 계절성이 뚜렷한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이나 외국인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략을 취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 좀 여름철에 전력 소모량이 많잖아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실적이 비수기일 때 사뒀다가 성수기에 팔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도 똑같이 지금 성수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 팔고 2, 3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쯤 한번 매도하시는 게, 그때 재매수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상담해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예,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예, 나중에 뭐 고맙습니다. 다른 종목들 궁금한 점 생기시면 꼭 개미들의 큐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받아봤고요. 그리고 AP 시스템 상담해드렸던 0144번님께서 예쁜 보람씨 고마워요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계속 읽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피디님께서 이런 문자가 오면요, 저도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왠지 읽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안 읽으니까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민망하지만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삼형화학을 보내주셨네요. 940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형화학 매수하신 가격은 4,238원이고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어요. 향후 전망과 손절값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삼형화학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삼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저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왜 못 올라간지 저도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삼성화학 같은 경우에 어떤 회사냐면, 우유팩 안에 들어가는 비닐 필름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조금 바뀐 게, 이 전지 안에 들어가는 어떤 전해질을 감싸는 캐파시타 필름이라 그러나요? 그 필름을 만들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큰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독점적인 어떤 기술력, 그리고 어떤 독점적인 어떤 점유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같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하게 못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이 회사가 주가 계속 꺾이는 건 아무리 봐도 실적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 전임 회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기부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무래도 실적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게 작년 6월 달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6월 달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89억 나왔다가 3분기 때 90억 나오고 작년 4분기 때 73억으로 실적 성장세가 영업이익 성장세가 꺾여버렸습니다. 제가 화면에다 그려드릴게요. 자, 2분기 때
그 89억 나왔고요. 그리고 3분기 때 90억 나왔는데 중요한 건 실적이 성장세가 없었죠. 3분기 때. 그리고 나서 4분기 때 중요한 건 실적이 73억으로 도리어 실적 성장세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어떤 실적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좀 악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좀 연결시켜 본다면은 작년 12월부터 못 갔습니다. 못 간 게 아무튼 4분기 못 갔는데 한 1월 초나 중순 1월 전후로 1월 1일을 전후로 해서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적도 현재 보면은 그 작년 4분기 때 꺾였고 그리고 공개에서 꺾인 시점이 1월 달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저가 매수를 생각하고 들어가셨는데 이런 그 이 회사 상당히 스모키웨어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리스크가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회사가 조금 실적이 네. 좀 턴어라운드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들어가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들어가셔도 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최근에 예전에도 작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작년 8월 달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도 4,000원 정도 가격대는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4,000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 4,000원 일단 깨지고 나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매도를 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조금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이쪽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삼형화학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보내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두 분 합쳐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5878번님, SK 하이닉스 2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5%시고요. 또 한 분은 6503번님이신데요. 역시 SK 하이닉스를 27,600원에 사셨고 비중은 20%. 두 분 다 지금 고민은 이 자리에서 손절할까요? 네요. 우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손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천천히 말씀드릴 텐데 하이닉스가 그동안 떨어졌던 이유가 이제 주인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풍부한 자금이 회사 내에 유보된 자금이 별로 없어서 투자 시기도 늦춰지고 투자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번에 새롭게 SK를 새 주인으로 맞으면서 새롭게 모바일 디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 반갑게도 디램 가격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닉스는 모바일 디램이나 디램이 주력 품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선다면은 하이닉스도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때가 많았는데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금 전혀 매도하실 필요가 없고 예.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26,000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지금 20% 비중이신데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더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리고 또 일본의 엘피다 입찰을 포기했다 이런 부분도 나왔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엘피다를 차라리 인수했으면 좋았겠는데 마지막에 포기를 해서 좀 아쉽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여담인데 최근에 PC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게임에 관심이 많은데 LOL, 디아블로 3 같은 블리자드사 이런 대형 게임 개발사가 이렇게 게임을 내놓으면서 PC 사양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PC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은 한동안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모바일 디램도 그동안 삼성전자가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모바일 디램 가격도 지금 재고가 많이 줄었다 이런 판단 뉴스가 나오면서 모바일 디램 가격도 안정화 추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실적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3만 원까지는 네. 단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조금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참고 보유를 하시고요. 오히려 26,000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좋다고 하십니다. 목표 가격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제시하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산업이 들어왔는데요. 현대산업은 220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22,800원이고요. 그리고 오늘 매수하셨대요. 비중이 1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요. 현대산업 정태근 전문가님. 네.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현대산업개발,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프리미엄, 고가의 프리미엄 아파트를 만드는 걸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회사명인데, 현대산업 아이파크라는 어떤
프리미엄 아파트를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여기 어디지? 삼성동 그쪽에서 그 청담동 거기 넘어가게 되면 그 우측편에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도 있고요. 그리고 네. 부산에 이번에 그 어디죠? 센텀시티 불란 그 근처에 상당히 고가의 그 현대 아이파크도 요 회사가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국내에 한정된 건설사보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그런 고가의 프리미엄 때문에 조금 상당히 좀 버틴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건설업종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말씀드려 볼게요.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현재 4% 정도 뜨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지 여부는 조금은 저는 미지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PF에 관한 부실이 지금 현재 국내 건설사에 한정이 됐던 그 PF 부실이 지금 현재 대우건설 쪽으로 현재 옮겨갔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우건설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해외 진출에 있는 그리고 국내보다는 해외 쪽의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사 쪽으로 옮겨가는지 안 가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축은행 사태가 조금 마무리가 좀 되어야지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조금은 호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좀 단기적인 반등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좀 같이 보게 된다면 오늘 외국인들 14만 5천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한번 보게 된다면은 네.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오늘까지 지금 4연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수급적으로 전체 봤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한지 누가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서 일시적인 반등이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2,800원이신데요. 자, 일단은 23,000원을 회복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가준다면은 제가 한 25,000원까지 목표가를 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일 쪽 그리고 모레 쪽 보시고 23,000원을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면은 좀 빠른 손절이 빠른 매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 한 종목 상담 드리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요. 짜잔. 3032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한일 이화 9,6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0%입니다. 이분도 부산 분이신가? 한일 이화는요. 정동우 전문가님께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일 이화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 시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한일 이화의 주력 납품처는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가 될 수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통틀어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뭐 한일이아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재작년 실적을 보면 순이익 기준으로만 보면 뭐 650억 그리고 568억 이 정도를 기록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저평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부품주가 아무래도 대기업의 CR 부분 때문에 좀 영업이익률이 낮고 수급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일이아가 아직 저평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장 자체가 현대기아차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대형주만 가는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중소형주, 스몰캡 쪽으로 다시 수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한일이아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일이아의 추가 모멘텀을 살펴보면 최근에 뭐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 한일이아 같은 경우는 미국 조지아에 동사에 법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2, 3분기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 3분기가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성수기라고 했는데 미국에 공장이 있고 또 미국에서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한일이아의 미국 법인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손절하지 마시고 자동차 중소형 부품주의 상승기가 도래하면 그때서 매도하시는데 매도 시점은 12,000원 정도로 12,000원까지는 1차 매도 시점을 잡기로 하겠습니다. 네. 한일 이화까지 오늘 상담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정동웅 전문가님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했네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님 은혜 감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